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동안 제가 그 대전 지역 아파트의 그 분양 시장에 관해서 여러분께 뭐 이런저런 정보도 제가 제공해 드렸고, 또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제 의견도 말씀드린 바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입주가 또 문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대전 시내 신축 아파트들이 입주 물량들이 뭐 제법 있는데요. 입주가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가 빈집이 되고 있다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종종 있어서,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한번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이게 여러분께서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그 지금 대전시 이 아파트 기간별 입주 물량을 표시하고 있어요. 이게 보면은 금년이 23년도인데요. 여기 한 4천 가구가 되고 24년도가 한 9천 세대, 9천 세대쯤, 9천 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금년에 4천, 뭐 내년에 9천에서 13,000 채가 아파트 입주 물량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현재 입주 물량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3년 전에 우리 부동산 경기가 상승장이었을 때 그때 분양한 거죠. 선분양을 많이 했으니까요. 그때는 아주 부동산이 아주 호황이었죠. 이를테면은 값도 굉장히 올라갔었고 또 수요도 많았고, 그랬을 때 분양을 받았던 그런 아파트가 이제 입주가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는 우리가 하락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락장이죠. 그래서 하락장이었을 때는 이게 그동안 아파트가 말이죠. 분양을 받을 때 보통의 경우 계약금 10%뭐 이렇게 받고 나머지 60% 중도금, 뭐 또 잔금 30%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제 화면에서 보고 있는 동구가 23년도 물량인데요. 여기 한 3천 한 900세대, 800세대쯤 되거든요. 홍도동에도 이 물량이 있고 다우 갤러리가 있고, 또 용산동이면 유성구에도 호반 서밋, 유성 그랜드 파크 이런 아파트가 있고 3블럭, 1블럭 이렇게 좀 입주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서구의 용문역 루케스트, 그리고 유성의 원신흥 등의 이제 갑천, 어, 그 트리플 시티 힐스테이츠라고 현대건설에서 건축한 아파트가 있고, 내년에도 이제 내년에 주로 동구가 많은데요. 동구, 중구가 많이 있는데 대덕구 일부 있고, 그랬을 때 이런 아파트들이 그 정말 입주가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그런 이야기 들려 있고, 그랬을 때 왜 입주가 안 되는지, 그 새로운 신축 아파트인데 입주가 안 된다. 뭐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현상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게요. 다음 화면 보시죠. 이제 여기 보면은 제가 상승장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동산 상승장이라 하면 가격이 뭐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또 예측도 되는 그런 부동산 경기가 좋은 때를 의미하는 거죠. 원래 이제 그 시장의 원리가 공급과 수요의 균형이 맞춰져서 가격이 설정되는 거잖아요. 대전제가 이런 거거든요. 근데 부동산은 그 사실 불안정 경쟁 시장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자본주의 시장에서 완전 경쟁, 예를 들어서 수요와 공급이 딱 적정가를 이루어서 가격이 형성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것은 뭐 이 시장의 심리라는 것이 작용하기 때문에 언제나 시장은 불안전 시장이 되는 거죠. 그런 것을 감안하고서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상승장이었을 때는 물론 구도는 뭐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인데요.
요때는 여기에 이제 시기를 따지면 2018년, 19년도 이때가 뭐 굉장히 이 부동산 가격이 엄청 올랐었죠. 이때는 청약에 당첨되면 로또 맞았다고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실제 그렇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대부분이 연세를 드신 분들이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이 많으시니까 하락장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하락장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도 여러분께서 저보다도 더 지혜가 있으실 겁니다. 어쨌든 제가 이 청약 당첨이 됐다. 이 상승장에서 불과 3년 전, 4년 전만 해도 그때는 왜 로또가 됐냐면 전매 시에 물론 이때는 그 전매 제한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도 프리미엄이 붙었습니다. 뭐 3년간 거주해야 한다든지 뭐 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만은 소위 말하는 피가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요, 계약금은 내 돈으로 그 예컨대 6억짜리다. 6억짜리 아파트 분양가다 이거죠. 그럼 6천만 원은 계약금 내 돈 지급했겠죠. 그래서 분양 당첨돼서 계약금을 지급을 했고 계약서를 썼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한 3억 6천 60%니까 이 중도금은 또 융자도 잘 해줬단 말이에요. 왜냐 금리도 쌌고 부담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도금 다 보통 6회나 5회에 걸쳐서 은행에서 보증을 쓴다든지 허구에서 보증을 써가지고 중도금을 다 냈단 말이죠. 이제는 잔금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6억이라고 본다면 1억 8천이잖아. 1억 8천인데 1억 8천 내면 되는 거예요. 1억 8천 내고 등기 이전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근데 이 상승장에서는 피가 보통 뭐 3억, 4억 이상 붙어버리니까 1억 8천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내 돈 그 6천만 원만 가지고 있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도 가능했다니까요. 실제로 그랬다고요. 여러분들 사고 속에 그러한 사고를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우리가 처한 시장은 상승장이 아니고 하락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청약을 해서 당첨을 받아서 계약을 했던 모든 분들을 해당되는 게 아니고 집을 갈아타야 될 분들이 제가 볼 때는 거의 70% 이상이에요. 구축에 살다가 새 집을 새 아파트 사서 이사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현재는 자 계약금 10% 이미 3년 전 4년 전에 냈습니다. 중도금도 대출 받아서 냈어요. 이제 잔금을 내고 입주를 해야 될 형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리는데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 집을 갈아타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잔금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이거죠. 당연히 내가 살고 있는 구축인 아파트를 팔고 그 대금으로 중도금을 지급한다는 여러분들의 재무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재무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지금 현재 하락장에서는 미부장이 생기니까 웬만하면 다 아파트 당첨, 소위 말하는 당첨해서 계약할 수 있어요. 계약할 수 있고.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고. 또 왜 그러냐면, 좀 말하자면 이 전매 시의 역 프리미엄도 현재로서는 걸려 있다 이거예요. 현재로서는 걸려 있어요. 그리고 또 잔금 준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축이 안 팔리니까요. 구축이 안 팔리니까. 이분들은 언제 계약을 하셨나요? 3년 전, 4년 전에. 그런데 구축이 안 팔릴까요?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면서 부동산 매물이 현재 제가 중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매물이 많아요. 그래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잔금을 마련하기가 매우 어렵게 됐죠. 여러분 그 중도금이 끝나고 준공이 이제 됐고 입주될 때까지 기간을 보통 얼마 주나요? 건설사에서 3개월 줍니다. 3개월 줘요. 그래서 진작에 여러분께서는 현재 살고 계신 구축을 지금 팔겠다고 내놓으셨단 말이에요. 내놓으셨는데 팔리질 않잖아요. 또 팔린다 하더라도 금매로 내놔야 될 텐데 예컨대 잔금을 맞추지 못하면 입주가 안 되는 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도 안 돼요. 안 돼. 잔금을 안 주니까요. 그래서 온갖 방법을 통해서 그 잔금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집을 갈아타고자 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아주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고 더군다나 이 건설사라든지 은행에서도 계속 전화 오고 막 압박을 준단 말이죠. 자, 그동안 나는 어떻게 했나요? 중도금 대출 받았고, 잔금 대출 받아야 되죠, 이제. 그래서 보통 여러분께서는 중도금 대출 받았으니까 잔금 대출 받을 때 뭉뚱그려서 잔금 대출 받을 때 중도금 같이 받는다. 말하자면 다 합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원칙적으로 중도금은 입주 시에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금 더하기 잔금을 합해서 별도의 대출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중도금은 갚고 이제 새로운 그 대출을 일으켜서 중도금 플러스 잔금. 그러니까 6억이었다면 6천만 원 빼면 5억 4천을 빌려서 은행에서 빌리는 거죠. 빌려서 이제 잔금까지 치른 다음에 입주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인데 이게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 지금 금리도 높고 해서 구축을 팔아서 잔금을 치르겠다고 계획하신 여러분들이 현재 애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빈집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전형적인 하락장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은행에서도 리스크가 있어요. 과거에 상승장일 때는 집값이 올라가니까 그 대출금을 회수하는데 별 걱정을 하지 않는데 이제는 집값이나 아파트 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출금 회수가 어려워지니까 은행 자체가 리스크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도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면 입주는 할 수 있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는 여기에 연체료, 이자 이런 것들이 쭉 늘어나면서 입주 비용이 늘어나는 그런 아주 정말 우울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재 빈집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러한 상황이 하락장일 때와 상승장일 때 이런 차이가 있다.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알아주시고요. 이제 지금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분양시장이 조금씩 대전의 경우에 그 살아나고 있다고들 합니다만은 이것이 좀 시간 걸리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에 분양을 받았다 그러면 입주는 언제 할 거예요? 4년 후에 또는 3년 후에 빠르면 3년 늦으면 4년 후인데 이제는 새로운 분양시장에서 분양받기에 용이하잖아요. 용이했을 때 집을 갈아타고자 하는 분들은 지금 분양받으시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은 늘 변동해 왔고 같은 사이클을 보여주잖아요. 과거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이제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언제 분양받아야 되고 언제 집을 사야 되겠는가. 이제 하락장일 때 여러분께서 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모두의 현재 3, 4년 전에 분양받았던 분들의 하락장인 상태를 맞이한 상태에서 어떤 애로가 있었고 이제는 하락장인 상태에서 분양이 미분양이 있는데 미분양도 이제는 대전시 자료보면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는 해요. 근데 미분양일 때 분양을 받아 놓으시다. 받아 놓으셔야 3년, 4년 후에는 하락장이 끝날 거고 또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은 늘 변하니까요. 그럴 때 과거의 상승장에서 누렸던 그러한 그 자산 증식의 기회를 여러분께서도 또다시 맞이할 수 있다. 뭐 말하자면 자산 시장의 르네상스라고도 볼 수 있겠다라고 여러분께 오늘 저녁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런 정보들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가 콘텐츠를 만들 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